안녕하세요. 경영의 본질 더 코어굿 매니지먼트 이완영 교수입니다. 지난 2회차에서 말씀드린 개인의 정서적 가치가 어떻게 AI 시대 중요한 비즈니스 경쟁력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3회차로 정서적 가치를 반영하는 전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목을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마법이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이는 AI 시대 초개인화를 실현하는 전략적 모멘텀입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재미있는 것 같은 의미인데요. 롱테일이라는 말은 롱, 길다, 테일, 꼬리입니다. 꼬리가 길다라는 그와 같은 의미인데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과거의 비즈니스 전략의 핵심은 대중적인 히트작을 만드는 거에 초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AI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비즈니스 환경은 초개인화된 시대입니다. 따라서 예전과 같은 히트작을 만드는 거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AI 시대에 걸맞는 비즈니스에는 다소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와 같은 관점에서의 롱테일입니다. 전통적인 오프라인 경제에서는 이것을 파레토 법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마디로 8대2 법칙입니다. 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재고 유지에는 큰 비용이 들죠. 그래서 그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진열장 그림인데요. 진열장의 공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건을 넣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또 빼내야 되고 무엇인가를 빼냈다면 또 새로운 것을 넣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히트작입니다. 잘 팔리는 거. 그거에만 초점을 맞춘 건데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는 블록버스터 경제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체 매출의 80%를 책임지는 상위 20%의 인기 상품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이탈리아 경제학자 파레토가 발견한 것으로 20%의 핵심 요소가 80%의 성과를 창출한다. 그러니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산업시대의 성공 방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공 방정식은 사실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그와 같은 개념이기도 했는데요. 이 대중적인 평균적인 니즈에 맞췄다라는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표준화된 상품을 만들어서 공통적으로 모든 소비자가 누구나 쓸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그와 같은 개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터넷과 디지털 경제가 이 견고한 8대2 법칙, 파레토 법칙을 무너뜨렸습니다. 진열장의 그림이 지금 부서지는 그림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른쪽에 파란 박스들로 쭉 지금 무한정으로 연결되고 있는 게 바로 디지털 시대입니다. 가상의 공간은 무한합니다. 제한되어 있지 않고 또 그러다 보니 재고 비용과 유통에 드는 비용은 거의 제로 수준입니다. 바로 이것이 롱테일 전략의 롱테일 제품의 시발점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롱테일에 대한 논의는 사실 오래전부터 찬반 양론이라고 하기는 좀 말이 그렇습니다만은 두 가지 이론들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는 롱테일 법칙이 존재한다. 다시 말하면 수많은 니치 상품의 매출을 다 펴놓으면 그 오른쪽 그 꼬리 부분이 있죠. 왼쪽 그림에서 오른쪽 꼬리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 합치면 왼쪽에 그 히트작에 해당하는 부분보다 훨씬 합이 크다. 이렇게 주장하는 논리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반면에 또 한 가지는 그렇지 않다. 아직도 히트작, 블랙버스터작이 훨씬 더 영향이 크고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꼬리가 길어지는 건 맞다. 그러나 꼬리가 두꺼워지는 게 아니라 수익이 나지 않는 빈 공간이 많고 그냥 평평할 뿐이다. 라고 이렇게 반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반론이 나올 때만 해도 2008년도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유효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개인화된 그와 같은 세상 속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이와 같은 논의도 또한 바뀌어져야 되는 그런 논의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다른 시각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대다수 소비자들은 남들이 다 보는 유행작, 블록버스터 같은 인기작을 소비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최소 10% 이상은 아주 독특한 자신만의 어떤 틈새 상품을
소비하는 조금 별난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또한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표준화된 제품, 누구나 너도 있고 나도 있는 똑같은 제품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롱테일 상품의 진짜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는 내 독특한 취향까지 알아주네? 라는 것을 고객이 느낀다면 이 원스톱 쇼핑의 만족감을 통해서 이 고객은 우리 기업의 플랫폼을 떠나지 않게 되는 락인 효과, 말하자면 묶어놓는 거죠. 그와 같은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AI 시대의 맞춤 추천이라는 거에 대해서 롱테일과 연결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것이 전략적인 포인트다.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왼쪽이 히트작입니다. 소위 블록버스터에 해당하는 그동안의 파레토 법칙에서 주류가 되었던 오른쪽 길게 연결된 파란 꼬리 부분이죠. 바로 이 부분이 롱테일이고 이 부분이 무한하게 창출되는 니치 시장입니다. 여기서 니치라는 시장은 개인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와 맞물려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초기 롱테일 비즈니스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상품은 무한히 늘어났지만 소비자가 그 속에서 자신에게 딱 맞는 제품을 찾는 탐색 비용이 사실 많이 높았었어요. 그런데 생성형 AI와 같은 LLM 모델이 나오면서 바로 이 거대한 장벽이 붕괴되었고 오히려 AI는 수익성이 떨어져 방치되었던 꼬리 부분의 니치 시장을 어떤 면에서는 가장 경제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시장으로 재탄생시켰다는 점입니다. AI는 검색의 패러다임을 또한 바꿨습니다. 한 보고에 의하면 8단어 이상의 복잡한 자연어 질문에 대해서 AI 오버뷰 노출이 2024년 이후에 무려 700%나 급증했다는 보고인데요. 과거에 AI가 단순한 키워드 매칭을 했다면 이제는 고객 개개인의 상황, 맥락, 심지어 감정까지 이해해서 방대한 꼬리 영역에서의 최적의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기업에게 무한한 데이터와 또는 기업의 새로운 기회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보는 경영 전략을 무작위 상품 나열에서 초개인화된 상품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왼쪽의 그림이 다수의 사람들이죠. 근데 사실은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 얘기는 뭐냐면 표준적인 제품으로 동일하게 소비하고 있다는 걸 표시한 거고요. 오른쪽은 오직 나 하나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care of one, 오직 한 사람을 위한 돌봄이라고 표현하고 또한 niche of one, 소위 초개인화 시대에 오직 나만의 솔루션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용어를 사용합니다. 현대는 이 소비자가 더 이상 기능만을 사기 위해서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오늘날 소비는 매우 다양해졌고 특별히 개인적인 니즈에 따라서 환경 또는 윤리 또는 예술적으로 특별히 민감한 사람 또는 디자인에 민감한 사람 해서 개인마다 취향이 굉장히 다양하고 파편화되어 있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표준화된 대량 생산품만 가지고는 인간 개개인의 섬세한 가치 또는 정서적 가치를 결코 담아낼 수 없습니다. 롱테일의 전략적인 중요성을 매슬로의 욕구 5단계설로도 설명이 가능한데요. 매슬로의 욕구 5단계설에 하면 제일 상위에 있는 바로 자아실현 욕구가 이 롱테일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 밑에 있는 기초적인 욕구로 가면 갈수록 블랙버스터, 대량 생산의 기본적인 생존 욕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욕구입니다. 따라서 롱테일 전략은 이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매우 적합한 전략적인 포인트다. 그런 의미입니다. 단 그런데 주의해야 될 전략적인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째, 정보 오염을 막아야 합니다. AI 생산 비용이 낮아지면서 질 낮은 가짜 니치 정보가 양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인간의 진정성과 통찰이 개입되어야 되면 휴먼 인 더 루프라고 하는 개념이 요즘에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조금 더 다음에 별도로 컨텐츠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겁니다. AI에만 맡겨놓으면 안 되고 인간의 진정성과 통찰이 개입되는 검증 절차가 있어야 고객의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는다라는
그와 같은 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전략적인 포인트는 프라이버시의 역설인데요. 소비자는 개인화된 서비스를 원하지만 동시에 서비스가 자신을 너무 깊이 안다고 느끼면 오히려 불안하게 합니다. 이 사람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네. 내 개인정보는 어디까지 털린 거지, 소위. 이렇게 불안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기업은 고객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만 활용해야 하고요. 데이터 통제권을 기업이 쥐고 있을 게 아니라 고객에게 넘기는 투명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소위 제공하는 정보를 고객이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해줘서 고객에게 신뢰와 믿음을 심어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 세 번째 놓치지 않아야 될 전략적인 포인트는 필터 버블인데요. 바로 과거의 취향에만 갇혀있는 세계, 그것을 필터 버블이라 그럽니다. 필터란 말은 걸러냈다라는 말이고 버블은 거품이죠. 소위 한마디로 얘기하면 알고리즘이 가지고 오는 좀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만의 취향 속에 갇혀있는 현상이죠. 그런데 사실은 롱테일이 성공하려면 나만의 취향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또 새로운 롱테일을 발견해 갈 수 있도록 고객을 인도해 가야 되는데요. 그와 같은 관점을 세렌디피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뜻밖의 발견이 주는 즐거움이죠. 그러니까 뻔한 추천을 넘어서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도록 계속 제공해 주는 거죠. 바로 그것이 롱테일 전략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중요한 전략적인 포인트입니다. 이 필터 버블과 세렌디피티에 대해서도 다음에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사례를 보면 오늘날 우리가 많이 소비하고 있는 유기농 소비가 바로 이 롱테일 현상의 가치라는 부분과 맞물려 있는데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건강, 윤리, 환경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각자 니즈가 다릅니다. 그냥 마트에서 싼 식재료를 구입하기도 하지만 유기농 소비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더 비싼 값을 치르면서까지 유기농 식품을 찾을까요? 바로 그것은 롱테일 그림에서 설명할 수 있어요. 왼쪽에 있는 소위 헤드 부분에 있는 기존의 산업시대에 있었던 히트작, 블록버스터에 해당하는 제품만을 소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가치와 니즈에 맞는 제품의 꼬리 부분으로 고객들이 많이 이동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유기농 소비의 구조적인 본질이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롱테일 전략은 결코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무한하게 확장돼 나갈 수 있는 전략적인 포인트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AI 시대의 롱테일 전략은 오히려 중소규모의 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더욱 적합한 경쟁력이다. 대기업이 하는 것을, 큰 기업이 하는 것을 쫓아가서는 우리의 경쟁력이 될 수 없고요. 오히려 롱테일 쪽에 가까운 것들을 우리는 발견해 나가는 전략적인 포인트로 비즈니스의 방향이 바뀌면 훨씬 더 나은 미래를 제공받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는 지금 고객의 어떤 가치관과 공명 함께 울리며 가고 있습니까? 라는 거에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좀 해주시면 유익한 경영의 본질을 만드는 컨텐츠로 보답을 하고 또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